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원지검에 항의했고, 이에 이틀 뒤 한동훈은 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깝다고 발언했고, 29일에는 민주당이 우리 사법 시스템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지요. 또한 입장문까지 내가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 영역에 가깝다 라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20일이 지나 오마이뉴스는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 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이화영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견서에서 이화영이 검찰과 김성태의 회유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는 거지요. 즉, 지난 이화영 부인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이겁니다. 이에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지요. 무조건 판사 수준의 반응을 보이던 한동훈의 입장은 없는 것입니까? 이동관 인사청문회가 지난 정순신과 같은 아들 학폭건으로 인해 당연히 소환되어야 할 인사정보관리단의 한동훈이 이를 의식했는지 조용하더니, 이동관 청문회가 있던 날 이재명 대표의 중앙지검 출석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일부러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희한한 특별대접 요구가 참 많은 것 같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말은 한동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질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빵 터지게도 이화영 건으로 지금까지 한동훈이 내뱉은 사법방해, 스토킹, 사법 시스템 모욕 등이 고스란히 한동훈 검찰에 되돌아가 꽂힌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4번의 소환에 응했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이화영을 허위 자백했다면 당연 민주당은 이들 검사들을 탄핵시켜야지요. 정치 검사들의 허위 자백을 위한 회유와 압박의 전 단계는 당연 과도한 압수수색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누구보다 빡칠 한 명이 있지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 주변 사람들을 언제까지 괴롭힐 생각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송영길 하나 엮으려고 지금까지 압수수색만 70번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돈봉투 관련 수사는 진척이 없으니 애꿎은 내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사회적 관계를 전부 다 박살내는 것이 검찰의 목표처럼 보입니다.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 식당 이름이 지워진 영수증을 제출하며 시간이 지나 휘발되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검찰. 국민 혈세 수백억의 특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는 검찰이 캠프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 밥 한 번 사준 사람까지 압수수색해서 털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칠 곳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정권과 검찰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사하고 압색하고 소환하고 사람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 집단으로 보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무엇 하나 나한테 바라는 것 없이 송영길의 정치를 응원하며 자발적으로 도와줬던 소중한 분들입니다. 건실한 기업인들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집과 사무실을 털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까? 건실한 기업의 기업 활동까지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다시는 송영길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까? 별건에 별건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4월 이 사건이 터지고 프랑스에서 급거 귀국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120일 넘게 수사해서 검찰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돈봉투와 송영길의 관계나 증거를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종결 처리해야 하는데 별건에 별건을 만들려고 혈안이 된 모양입니다. 돈봉투가 문제면 돈봉투를 수사하십시오. 송영길 정치 여정 전체를 털어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비겁한 수사를 언제까지 해야 될 생각입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한동훈 장관이 말했는데 허언이었습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연이틀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폭력.
정작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돈봉투 황부승이, 공천헌금 김연아, 주가 조작 김건희 수사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노골적인 전당대회 개입과 당무 개입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한 태영호, 이진복, 강승규는 같은 편이니 봐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업보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업보가 반드시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만큼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조사했으면 이제는 나 송영길을 소환하고 기소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때가 아니라 핑계만 들어놓지 말고 이제 그만 나를 부르십시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소환도 기소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제가 감당해 가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검찰 독재 정권과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수준의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폭망 중이지요.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회담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성명과 함께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외교관계에서는 처음 보는 이상한 성격의 문서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문서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는 한미일이 협력하여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응하자는 이야기이다.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문서의 핵심은 대만 문제 발생 시 한국과 일본이 군사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참전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한국 대중들은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전쟁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이 전쟁 준비를 강조한 것도 이런 정세의 변화에 자기들 나름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이런저런 2중 3중의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서가 아니라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명한 문서들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문서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이런 합의를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국회를 무시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상회담 합의가 원인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조약의 체결이나 마찬가지인데 동맹조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란 그동안 외교사에서 보지 못했던 이상한 문서가 등장한 것이다. 국회의 비준 없이 한미일 동맹조약의 효력을 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은 불합리한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법적 효력에 문제가 예상되니 공약이란 이상한 형태의 문서로 한국과 일본 정부를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서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아무리 국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는 실제적인 힘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한국과 일본에게는 의무가 강요되고 미국은 권리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의무만 발생하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불평등 조약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바이든이 정상회담 이후에 인터뷰에서 앞으로 3국 협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서 상당히 초조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대로라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현재의 전장 상황을 감안하자면 내년도 말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가 전역을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가장 먼저 정상회담 결과를 위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이상한 내용의 정상회담 결과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패권 국가는 이런 종류의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자고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패권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한국 대통령의 위헌 여지가 있는 성격의 문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행동은 한국과 일본을 이런 방식의 강제적인 결합과 대만과의 전쟁에 동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힘의 정점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다.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었다. 미국 경제 뉴스를 보니 원달러 환율이 유례없이 변했다고 보도한다. 그 원인은 중국의 경제 침체 때문이란다. 아직도 한국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율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환율로만 보자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중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문재인 정권 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윤석열 들어와서 경제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마치 국가를 도매급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경제, 국방, 안보, 문화, 사회, 교육 어느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는 기괴한 대한민국이 되었지요. 이런 바탕도 뼈대도 없는 순살 정권에 국정무능, 무지,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무책임까지 한 방에 무너질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